안녕하세요. NCS 활용 가이드 홍선혜입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새로운 직업 능력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한 대학이 NCS에 맞춰서 직업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캄보디아로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도상국에 NCS가 도입이 되면 직무 능력을 갖춘 구직자가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우리나라 경제발전 모델이 훌륭하게 수출되는 것처럼 NCS도 훌륭한 수출 품목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NCS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NCS가 채용에 미치는 영향, NCS 특강을 통해서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NCS 특강 네 번째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 기사를 한번 볼게요. 올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앞둔 우리 한 공사에서 채용에 앞서 입사 지원서를 싹 뜯어고쳤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 써온 응시 원서가 출신 학교와 병역사항, 보유 자격증 등 개인 신상과 스펙, 즉 자격 조건을 묻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올해 새로 만든 지원서에는 직무 관련 경험과 활동을 적는 공간이 대폭 늘어났대요. 즉 기술직 측량 부문 원서에는 지원자가 측량과 관련해 어떤 학교 수업을 이수했고 그 과목 성적은 어땠는지, 어떤 기관에서 어떤 직업 교육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이제 적었다고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개인 신상 위주의 이력서가 실제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신을 어필하는 그런 지원서로 바꿨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취준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데요. 이 능력 중심 채용이 왜 도입되었는지, 그리고 평가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능력 중심 채용의 요건은 무엇인지, 특히 NCS가 능력 중심 채용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채용 공고문의 변화, 입사 지원서, 그리고 필기시험, 면접시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3년 전이었죠. 우리 한번 스펙초월, 다양한 지원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이 먼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채용이라던가 오디션 전형, 소셜 리크루팅 하면서 굉장히 그 채용 방식이 다양해졌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평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뭐야 스펙 초월이라고 하는데 더 힘드네. 그냥 옛날처럼 하자. 그러니까 스펙을 계속 쌓는 열풍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평가 기준을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 능력에 대한 기준, 즉 NCS로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게 능력 중심 채용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면 능력 중심 채용에서 보고자 하는 그 능력은 무엇인가? 그동안 1강부터 3강까지 계속적으로 그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일을 잘하는 능력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능력이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능력, 공통적인 능력,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게 있고요. 실제 회계면 회계, 금융이면 금융, 보건이면 보건, 각 분야에서 그 전공 능력, 스킬, 기본적인 특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이 같이 어우러져서 성과가 나야 되는 거죠. 채용 단위에서 그것을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요. 지금 www.ncs.go.kr이라는 NCS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칸에 NCS 학습 모듈 검색이라고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각 분야, 사업관리부터 경영회계 사무, 금융보험, 교육자연, 법률 경찰, 그래서 총 24개의 직무 영역들이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을 해서 내가 일을 하려면 요 정도 능력이 필요하구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능력 중심 채용이 되려면
반드시 이제 갖춰야 될 능력 그 필수 조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선발 대상의 직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저 분야를 가고자 하는데 그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원자들은 스펙을 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증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능력 중심 채용하려면 명확하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회사 자체에서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이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기본적이고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일을 하려면 정말 필요한 이 능력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내가 하는 일을 구체화시키고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직무 수행 능력 중심의 선발 평가예요. 하지만 지금 이게 제도가 초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 바뀌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같은 입장이에요. 기관들도 같은 입장이고 여러분들도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단계별로 정보를 잘 파악해서 준비를 하시면 별 어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도 기존에는 이력서 쓰고 뭐 이제 자기소개서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성장 배경 남들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쓴다는 거죠. 다 비슷해요. 뭐 아주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뭐 반장도 했었고 리더십도 있었고 그거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아주 특성 아주 스토리 그런 거 중심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력서가 기존에는 막 사진도 찍고 뭐 그러니까 개인 신상을 많이 밝혔었어요. 뭐 취미가 뭔지, 뭐 키는 몇 센치인지, 체중은 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아버지 직업까지 물어보고 막 이랬단 말이죠. 이런 걸로 이제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아주 개인 신상과 관련된 거고 내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말 그 직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서류에서 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필기인데 필기는 사실은 올해까지는 그렇게 의무 적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존의 인적성 검사를 많이 직업기초 능력으로 바꾸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공 시험도 이제 직무 수행 능력 쪽으로 바꿀 건데요. 근데 그게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전공 시험이 뭔가 직무 지식 중심으로 이제 봤다면 직무 수행 능력은 플러스 알파 능력, 응용 능력, 실무 능력을 더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도요. 예전에는 단편적인 거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왜 입사 지원을 했는지 그냥 지원 동기라던가 그리고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은 뭡니까? 이런 단편적인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잘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 분야에서 이 채용 공고에서 나왔던 이런 직무를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NCS에서 참고해서 질문 문항을 만들고요. 그리고 면접관들이 그 문항 대로 정말 체계적으로 잘 물어보고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 NCS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단편적으로 그냥 물어보고 끝이 아니라 구조화된 면접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학원에서 모범 답안을 외워서 그냥 답해가지고 운 좋으면 붙고 이랬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 상황이 언제였습니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으로 이제 면접 전형이 바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 이제 그 채용 공고에서 직무 설명서부터 서류 전형, 필기, 그다음 면접할 때 NCS를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두 가지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개방성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으로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보고 누구든지 준비할 수 있도록 다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NCS 사이트에 다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통용성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10,000원과 부산에서 10,000원이 그래도 가치가 있는 것은 이게 통용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NCS라는 이런 능력 단위가 여기서 배웠던 저기서 배웠던 요 정도의 능력이 있구나라고 통용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교육의 방향도 그렇게 바꾸겠다는 건데요. 그런 NCS를 통해서 각 기관에 맞춰서 채용 공고부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NCS는요,
분류 체계가 있고요. 그 안에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그 직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용 단위인 컴피턴시 유닛, 능력 단위들이 있고 이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이제 수행 준거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수행 준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 요소별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 공고에서는 실제 그 기관에서 그 어떤 일을 하는지 NCS랑 매핑을 해서 채용 공고 때 직무 설명서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전형에서는 그 채용 공고가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냥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 채용 여기를 통과를 하려면 이 채용 공고를 샅샅이 다 진짜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입사 지원서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전공이 아니니까 안 돼가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들이 채용 공고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아, 이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어떤 교과목을 들었지? 한번 그동안 뭐 대학교나 아니면 사이버나 아니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본인이 학습 경험했던 것을 다 한번 매핑을 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 같은 경우는 아까 인적성 검사와 직업기초 능력 차이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인적성 검사가 많이 아는 거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뭔가 직무 상황이 더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사고력, 상황에 대한 판단력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런 기관의 홈페이지의 직무들을 조금 많이 익숙해 하는 게 더 익숙해지게 학습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 관련된 언론 동향 같은 것도 좀 공부를 하시면 뭔가 이제 직무 일을 하려면 이런 상황이 지금 돌아가는구나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면접 전형도 이제 거짓말 할 필요가 없고 정답적인 그런 자기소개서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나름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정말 이 일을 하는데 적합한 인물입니다. 왜냐? 나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인 경험은 없어도 이런 간접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학습을 했습니다. 라면서 실제 자신만의 특성, 자신만의 스토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거짓말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채용 공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여기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정말 현실적인 직무가 잘 소개가 되는지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채용 공고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찔러보고 그러니까 허수 지원자, 묻지마 지원들이 되게 많았다 한다면 채용 공고가 구체화되면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래, 내가 조금 더 준비를 해야겠다. 스스로 셀프 이밸류에이션, 자기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균등한 기회, 즉 이 균등 기회라는 게 아무나 찔러봐도 된다 이게 아닌 거고 정말 그 분야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춘 사람들은 학벌이나 무슨 지역이나 이런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자격 갖춘 사람들은 다 균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쌍방이 소통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의 채용 시스템은 기업은 사실은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갑이었죠, 갑. 우리 학생들만 고생을 했다 한다면 앞으로 채용 공고문은 동시에 기업도 이 정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도 이제 지원하는 사람도 여기에 맞게끔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채용 공고의 가장 좋은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기존 채용 공고문요. 땡땡명이에요. 사무직 땡명. 그러니까 몇 명을 뽑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터디 공부하면서도 야 저기 한번 지원해 볼래? 몇 명 채용하는데 몰라 그냥 공공명으로 났어. 그냥 한번 지원해 보자. 믿져야 본전. 그래서 이 허비하는 시간과 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지원자가 직무를 이해하고 자신이 이 직무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채용 공고문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든 NCS 채용 공고문은 채용 분야부터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NCS랑 매핑을 해서 아주 대기업도 유명한 대기업에서 우리 역량 모델링이 있습니다. 라고 해도 그 역량 모델링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원가에서 정말 나 이거 뭐 S그룹 그거 있어. 어디 뭐 L그룹 있어.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시장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 행정 분야를 뽑는데 어떤 분야냐면 경영회계 사무에서 경영기획하고 평가하고 사무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겠대요. 그것을 NCS 분류책이랑 매핑돼서 NCS 찾아보면 이런 거 능력을 갖추면 되는구나 알 수 있도록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NCS 양이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입사원들한테 정말 팔수준까지의 모든 영역을 다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무 수행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런 거만 하면 됩니다라고 좀 더 이제 압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험 범위, 출제 범위가 이제 압축이 됐죠. 그 직무 수행 내용을 잘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이렇습니다. 필요한 기술은 이렇습니다. 필요한 태도는 이렇습니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보고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같이 잘 정리해서 매핑시켜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우리 학생들이 진짜 논술 시험이나 이런 게 이제 수능을 통해서 온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술 시험이나 이런 거를 논술을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소개서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뭐 학원 가도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NCS라고 해가지고 막 거창한 무슨 뭐 그게 아니라 솔직 담백하게 본인만의 일기 쓰듯이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사지원서도 변하는데요. 그동안 입사지원서의 구성 요소가 인적사항,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 혹은 경험사항입니다. 근데 인적사항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 요구했던 거,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은 최소화하고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중심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사항도 나는 이 전공 아니었는데 그럼 나는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 교육에서 배웠으면 뭐 더 좋겠지만 그거 아니어도 다양한 루트로서 배웠던 경험들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상. 그리고 채용 공고 이후에 한 달, 2달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사이버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경력 혹은 경험인데요. 경력하고 경험의 차이는 경력은 여러분들 금전 돈을 받고 일했던 경험이고요. 그리고 그냥 경험은 돈 받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인적사항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진도 웬만하면 붙이지 말라입니다. 하지만 기관의 특성상 정말 필요하다 하면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의 기본 철학은 사진 같은 거는 그냥 개인 신상적인 요소는 최소화하라는 이거입니다. 그리고 교육상 아까 얘기했듯이 꼭 학교 전공 아니어도 된다는 거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내가 뭐 한국학개론, 무슨 철학개론 이런 교양 과목이 들었다고 한다면 교양 과목 역시 직업 기초 능력하고 매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도 무분별하게 다양한 자격보다는 그와 관련된 직무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시고요. 경험 및 경력 기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입사지원서에서 당신이 이런 경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체크를 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런 그냥 경험만 있을 거예요. 이 경험이 꼭 직무 경험이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전공에 대한 학습 경험도 되고 전공 시험을 공부하면서 수행했던 수행 평가 경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업도요. 어떤 선생님은 그냥 막 전달만 하고 어떤 교수님 전달만 하고 객관식으로 해서 점수 끝이 아니라 진짜 좋은 교육은 다양한 문제를 주어지고 이 문제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서술식으로 문제를 내서 그 학생이 진짜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실제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도 괜찮다는 겁니다. 꼭 이 일을 했던 경험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사 지원서에서 이제 본인이 체크했던 것을
것을 한번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경력은 뭐 이제 일을 해봤으니까 그래도 쓸 수는 있는 상황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나는 일한 경험이 없는데, 난 경력이 없는데 그런 학생들한테 지금 계속 팁을 드리는데 이게 차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같은 상황입니다. 학생들도 같은 상황이고 기관의 인사 담당자도 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지 이 직무와 관련된 간접 경험, 수행평가 경험,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 경험, 내가 동아리 활동에서 총무 역할을 했다. 아니 꼭 동아리 활동 아니어도 내 친구들의 그런 그룹에서 내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나는 이런 시간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돼서 애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런 경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소한 일상에서 본인이 발생되는 문제, 그와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런 것을 차분히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충분히 이 안에서도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왜 학원에서 배웁니까? 자기를 어필하는 건데 왜 그것을 학원에서 배워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논술이나 뭐 몇 벽자 안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스킬을 연습을 했다면 한번 여기서 제대로 한번 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한번 써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른 그런 스토리를 한번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저는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냥 엄마가 주는 그 시키는 것만 해가지고 그런 스토리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요. 이제 앞으로는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교육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엄마가 해결해주고 이런 거는 이제 그만 의지하시고 본인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학원을 다니면서도 다양하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버스가 뭐 학원 버스가 안 오실 수도 있고 갑자기 본인이 아파가지고 못 갔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인생 살이 자체가 이제 문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내가 나만의 해결했던 그런 방법 다 엄마가 해결해줬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인사 담당자는 그런 엄마가 해결해주고 많이 알고 많이 그 스코어가 높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본인의 개성을 갖고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보기 때문에 자신만의 스토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좀 쓰기가 어려우시면 우리 직업기초 능력에 있는 조직이해 능력,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 아니면 의사소통 능력, 그 본인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이런 능력이 참 뛰어납니다. 그거라도 한번 NCS의 직업기초 능력하고 매핑을 해서 비교를 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신만의 스토리, 경험하고 비교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하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이 변화되는데요. 사실 필기시험은 이번에는 뭐 강제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만은 인적성 검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직업기초 능력으로. 그래서 사교육 시장도 우리 학원에서 들어야만 제대로 된 직업기초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직업기초 능력을 갖춥니다. 다양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NCS의 기본 철학은요. 무슨 점수를 높게 갖고 점수를 통과하고 정답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직업기초 능력 요소들을 내가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충분히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고 길 걸어가다가도 윤리의식을 체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점수로 다음 중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이 사람은 인성이 없는지 이렇게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근데 그 능력의 요소들은 핵심적으로 이런 거다라고 국가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꾸
자꾸만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기존의 인적성 검사보다는 직무 상황을 주어지고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오히려 독서량이라던가 아니면 직무 홈페이지,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기관의 홈페이지 아니면 언론 동향, 신문 기사 이런 것을 읽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쪽집게 과외처럼 시사 무슨 뭐 해서 정답을 막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적인 면 그리고 문제 상황에서 해결 프로세스 과정 이것을 습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더라도 정답 위주의 그렇게 단답형 형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토론을 하세요. 토론을 하면서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도 키워질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경청해보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을 한번 써보기도 하고 나만의 스토리를 한번 쓰면 본인의 문서 이해 능력이 문서 작성 능력이 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초적인 외국어 능력도 토익 점수 700점, 800점, 900점 이렇게 막 올리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700점 정도 아니면 800점 기관마다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리콰이어먼트가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할애하지 말고 본인이 그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하고 동시에 나오는 게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인데 기존의 전공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공 시험보다는 뭔가 이제 응용 능력을 조금 더 봐라. 이게 사실은 지침입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분도 한번 다시 반성 한번 해보실 게 자신의 전공 시험 수업 시간에 전공 공부 안 하고 맨 토익 점수 공부하고 엉뚱한 쉽게 딸 수 있는 교양 수업만 돌아다니면서 학점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전공 시험 열심히 하시고 그 분야에서 학점 다 잘 따시고 교수님 공부 열심히 수업 열심히 받고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을 키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면접인데요. 면접은 기존의 면접관들이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정확하게 지침이 없었어요. 그냥 면접관들한테 일임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운 좋으면 좋은 면접관 만나면 좋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면접관이 잘못 만나면 정말 기분도 안 좋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무시하는 부분도 있었고 제대로 평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신뢰도하고 타당성이 있지가 않았어요. 면접 과정이. 하지만 앞으로 NCS 채용에서 가장 변화되는 게 면접인데 면접 시험관, 면접관이 물어보는 그런 질문 자체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NCS, 그러니까 채용 공고문에 있는 그 직무 상황과 관련된 NCS의 수행 준거들을 보고 그 수행 준거에서 적합한 면접 문항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면접관들이 그 문항을 제대로 또 잘 물어보는지를 또 체크할 수 있는 기준도 NCS의 판단 기준, 수행 준거를 갖고 판단 기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성은 옛날에 단편적으로 물어보고 물어보고 내가 이쪽에서 대답하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하지만 앞으로는 그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떤 역할, 노력을 했습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런가 상황과 이제 그런 과제, 역할,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땠는지 그렇게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면접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단편적이지만 오늘 이런 상황이 발생됐었는데 나는 이렇게 행동을 했고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 그냥 하루 저녁에 일기를 쓰듯이 메모를 하듯이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어느 순간 어떤 물음에서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NCS 채용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분야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쌓았던 공부, 쌓았던 스펙 이런 것을 참고 이제 재정리하는데 NCS를 보고 참고를 해서 재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내가 교육은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왜 하는지, 왜 수학 공부를 하는지, 왜 국어 공부를 하는지를 몰랐다 한다면 국어 공부를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직업 생활과 일의 세계를 같이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본인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NCS가 참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은 실제 NCS가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